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혈압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시나요? 약을 늘려도 효과가 없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75세 이성철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5년 동안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계속 150, 160대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약을 더 추가하자고 하셨죠. 그런데 추가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간에 지방이 많고 혈당도 불안정해요. 간 때문에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간과 혈압이 무슨 관계일까요? 사실 간이 피로하면 혈관도 같이 지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안 떨어지는 혈압이 혹시 간 때문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이성철이고요. 올해 75입니다. 저는 70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혈압이 150에 95 정도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드셔야겠다고 하셔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 하나만 먹었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혈압이 135, 140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아, 약 먹으니까 되네 하고 안심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145, 150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약 용량을 올리거나 다른 약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두 알을 먹게 된 거죠. 처음엔 또 조금 떨어졌는데 몇 달 후면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세 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 알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150, 155 정도로 높은 거죠. 아침에 재면 특히 더 높아요. 160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약을 세 알씩이나 먹는데 왜 안 떨어지는 걸까요? 아내도 걱정하더라고요. 여보,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안 되면 어떡해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무서웠어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큰일 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관리했어요. 염분도 확 줄였어요. 국도 거의 안 먹고 김치도 덜 먹고 모든 음식을 싱겁게 먹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어요. 체중도 조절했어요. 3kg을 뺐어요. 그런데도 혈압은 그대로였어요. 정말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약도 먹고 염분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체중도 줄였는데 왜 안 떨어지는 걸까요? 저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병원을 바꿨어요. 동네 내과에서 계속 진료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큰 병원 심장내과에 갔더니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심장 초음파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복부 초음파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선생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이성철님, 심장은 괜찮은데요.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간에 지방이 많고 간 수치도 높아요. 그리고 혈당이 불안정해요. 공복 혈당이 115, 식후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요. 중성지방도 높고요. 이런 대사 문제들이 혈압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간, 혈당, 중성지방. 저는 혈압 때문에 왔는데 갑자기 다른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그게 혈압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혈압, 혈당, 간 건강.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간이 중요한데요. 간이 피로하면 혈관도 같이 지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여러 가지 호르몬과 물질들을 만들고 조절하죠.
그 중에 혈압을 조절하는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간이 있으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게다가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요. 혈액이 끈적하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성철님은 혈압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약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본 원인인 간과 혈당을 먼저 해결해야 해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5년 동안 혈압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간과 혈당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부터 고쳐야 하나요? 네, 맞아요. 지방간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예요.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해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야식이 제일 문제예요. 밤에 먹는 음식은 다 간에 부담이 가거든요. 간은 밤에 쉬면서 해독하고 재생해야 하는데 밤에 음식이 들어오면 계속 일을 해야 해요. 그러면 간이 피로해지고 지방도 쌓이고 혈압도 올라가요. 그리고 이성철님은 염분을 많이 줄이셨다고 했는데 염분보다 더 중요한 게 야식이에요. 야식을 먹으면 간이 밤새 일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요. 그 호르몬이 혈압을 확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침 혈압이 특히 높았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동안 염분만 신경 썼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야식은 계속 먹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야식을 좋아해요. 저녁 먹고 나서 TV 보다가 밤 9시, 10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라면이나 빵, 과자 같은 걸 먹곤 했어요. 선생님, 저는 밤에 꼭 뭔가 먹어야 잠이 와요.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자겠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밤에 배고프다는 건 낮에 제대로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니까 습관이 된 거죠. 하지만 그게 간을 망치고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5년 동안 잘못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염분만 줄이면 되는 줄 알고 정작 간을 해치는 야식은 계속 먹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야식을 완전히 끊었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 9시, 10시만 되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세웠어요. 첫째, 저녁 식사를 조금 더 든든하게 먹기로 했어요. 밤에 배고프지 않도록요. 둘째,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늦췄어요. 원래 5시 30분에 먹었는데 6시로 늦췄어요. 셋째, 배고프면 물을 많이 마시기로 했어요. 넷째, 일찍 자기로 했어요. 10시에 자면 배고픈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쯤 지나서부터는 좀 견딜만 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2주쯤 지나니까 밤에 배고픈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요. 몸이 적응한 거죠. 이제는 밤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간 건강을 위해서 다른 것들도 신경 썼어요. 선생님이 커피도 줄이라고 하셔서 하루 한 잔으로 줄였어요. 원래는 하루에 서너 잔 마셨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절대 안 마시기로 했어요. 과일도 조절했어요. 과일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먹었는데 과일에 과당이 많아서 간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오전에만 조금 먹기로 했어요. 탄수화물도 줄였어요. 밥을 한 공기 먹던 걸 4분의 3 공기로 줄였어요.
그리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빵이나 면 종류는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했고요. 단백질은 오히려 늘렸어요. 간 재생에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요.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걸 매 끼니마다 챙겨 먹었어요. 운동도 바꿨어요. 원래는 아침에만 30분 걷기를 했는데 이제는 저녁 식후에도 20분 정도 걷기 시작했어요. 식후 운동이 혈당을 낮추고 간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재생되고 해독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10시에 자기로 했어요. 원래는 12시, 1시에 자곤 했는데 이제는 일찍 자요. 스트레스 관리도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 안 좋고 혈압도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저는 명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자기 전에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와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야식 끊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일찍 자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녁 10시에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았어요.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입맛이 씁쓸했는데 이제는 개운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잘 됐어요. 체중도 조금 빠졌어요. 한 달 만에 2kg이 빠졌어요. 특히 뱃살이 많이 들어갔어요. 야식을 끊으니까 뱃살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150, 155였는데 한 달 후에는 145, 148 정도로 떨어졌어요. 여전히 높긴 했지만 확실히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2달째 되니까 더 큰 변화가 왔어요. 혈압이 140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침 혈압도 많이 내려갔어요. 원래 160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145 정도였어요. 체중은 총 4kg이 빠졌어요. 3달째 되던 날 병원에 다시 갔어요. 재검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혈액 검사도 하고 복부 초음파도 다시 찍고 혈압도 24시간 측정기를 차고 재봤어요. 일주일 뒤에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이성철님, 대단하세요. 간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AST, ALT 모두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지방간도 많이 개선됐어요. 혈당도 좋아졌어요. 공복 혈당이 95, 식후 혈당이 135로 떨어졌고요. 중성지방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혈압이요. 24시간 평균 혈압이 135에 80이에요. 특히 아침 혈압이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160이었는데 이제는 140 정도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혈압약을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약을 3알씩 먹어도 안 떨어지던 혈압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약을 줄일 수도 있다니 정말 기뻤어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야식을 끊은 게 정말 효과가 컸을 거예요. 간이 밤에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간 기능이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도 내려간 거죠. 염분 조절도 중요하지만, 간 건강이 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여전히 야식을 안 먹고, 일찍 자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밤에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체중은 총 7kg이 빠졌어요. 원래 78kg이었는데 지금은 71kg이에요. 뱃살도 많이 들어가고 몸이 정말 가벼워요. 혈압은 평균 130에 78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주셨어요. 3알 먹던 걸 2알로 줄였어요. 선생님이 이 상태만 유지하시면 나중에는 1알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간 수치도 완전히 정상이고 혈당도 계속 안정적이에요.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정말 모든 게 좋아졌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혈압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시면 간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간과 혈압은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히 지방간이 있으면 혈압 조절이 안 돼요. 간이 피로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불균형해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야식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염분도 중요하지만 야식이 더 중요해요. 밤에 먹으면 간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요. 그게 혈압을 확 올려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해요. 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재생되니까 그 시간에는 꼭 주무셔야 해요. 혈당 관리도 중요해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고 식후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간, 혈당, 혈압, 이 3가지는 삼각관계예요. 하나가 나빠지면 다 같이 나빠지고 하나가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간을 먼저 고치면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도 내려가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혈압만 보지 말고 몸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 특히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약보다 생활 습관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여러분도 혈압약을 먹는데도 효과가 없으시다면 간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야식부터 끊어보세요. 3개월만 제대로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성철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5세에 5년간 혈압약 3알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간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시고 3개월 만에 야식을 끊어서 혈압을 정상화하고 약까지 줄이신 이야기. 정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지 않나요? 간이 피로하면 혈관도 같이 지칩니다. 간, 혈당, 혈압은 삼각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혈압 관리의 핵심은 염분보다 야식입니다. 밤에 먹으면 간이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저녁 6시 이후 금식과 밤 10시 취침이 해답입니다. 간을 먼저 회복시키면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야식을 끊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간, 혈압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